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방송이 끊어졌어요. 튕겨 나갔나봐요, 제가. 네, 다시 시작할게요. 어이구, 제가 일단, 저장하려고 조금 다시 켰는데 시간은 걸렸어요. 혹시 복습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시 보기 꼭 해드리고 싶어서 저장하느라고 조금 다시 방송 여는데 시간 걸렸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시계 모형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시계 모형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원리 시계라든지 모형 시계라든지와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금액을 좀 비교하셔서 구매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아맘이라면 저는 상상어를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상상어 안에는 수학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재미있는 교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워크북까지 있어서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교과서 얘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지금 괜찮으세요? 방송 잘 켜진 것 같은데. 네, 좀 이상하면은 채팅 남겨주세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어떠세요? 저는 어떠세요? 네, 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면 채팅 남겨주세요. 자, 이제 교과서에서, 자, 그럼 좀 심화된 문제에서는 당연히 각도도 구하고요. 이런 문제들은요, 각도를 구한다든지, 뭐, 고장난 시계, 뭐 거울에 비친 시계 이런 것들은요 중학교 때도 나와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방정식 배우고 1차 방정식 계산하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때 문제를 활용할 때 방정식 문제 활용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을 구한다든지 거리 속력을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문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고력 문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사고력 수학에서는 측정 파트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해서 교과서보다는 좀 더 확장되고 심화된 문제들을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갔을 때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 이상까지도 나는 우리 아이 수학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고력 수학도 시간을 만드셔서 조금씩 접해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학년 이상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측정해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10분 초 이상한 시계 고장난 시계 배우잖아요. 그럼 76쪽부터 한번 쓱 훑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10분 초 배우게 되고 합차 다 배우게 계산하게 되고요. 생활 속에서도 알아보게 되고요. 이상한 시계 해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거울에 비친 시계, 고장난 시계,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4학년 수준, 4학년, 5학년 친구들 수준으로 한번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달력 배우고 시차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도 도형에서 각도를 구하면서 뒤에 보면은 시계바늘을 움직인 각도. 요게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는 파트예요. 방정식 활용할 때. 이렇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면 44쪽, 66쪽이네요. 자, 44쪽 시차 알아보는 문제. 같이 문제를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66쪽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계와 각. 시계바늘이 벌어진 정도에서는 보통 이와 같이 작은 각을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하고 구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중학교 교과서도 준비했어요. 자,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1학기 때는 연산을 쭉 배우고 2학기 때 이제 도형 파트를 다 배워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성질을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막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주고 뭔가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구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를 들어 달력도 이와 같이 달력에 대한 규칙성을 알고 있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시계와 달력 구구단은요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고두고 수학 그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오늘은요, 예비초등수학 9구단,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면 제가 아까 교과와 심화, 그리고 사고력,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우리가 탄탄하게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계와 달력도 예비 초등 수학인데요. 유아부터 초등 2학년 친구들까지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2권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만으로도 앞에서 천천히 그냥 진행하셔도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나긴 겨울 이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추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 4학년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교과서로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 4학년부터 이제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학문대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처럼 국정이었다가 중학교 책처럼 이제 검정으로 바뀌어요. 이 검정이라는 게 여러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중에서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책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책을 이용하여서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크게 안 바뀌겠지만 컨셉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도 보면은 어떤 책은 스토리텔링이 잘 나와 있거나 융합도 잘 나와 있고 뭐 체험이 잘 나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컨셉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내용이 막 바뀌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 구구단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구구단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풀잖아요. 그럼 버리지 마세요. 제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또 방송할 거거든요. 그때 또 활용하고 또 약간 또 재미있게 지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2탄에서는 또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다 쓴 교재로도 제가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 심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구구단. 물론 학교에서는요 2학년 때 나오잖아요. 2학년 1학기 때 마지막에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래서 나는 그냥 2학년 때부터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1학년 말부터는 그래도 조금 예습을 해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라고 저는 권하지만 유아부터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빨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효과를 보거든요. 학교 그때 2학년 때 가가지고 빠르게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어릴 때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면 곱셈 99는 9 곱하기 9까지의 이 곱셈 결과값들이거든요. 그래서 표로 한번 활용 보시면 덧셈 99도 그렇지만 곱셈 99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1에서 9까지의 수에서 1에서 9까지의 수들의 곱이 곱셈 99예요. 덧셈 99는 똑같은데 덧셈일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곱셈 99, 덧셈 99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곱셈 99에서 가장 큰 수는 8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의 수는 읽고 세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곱셈이라는 것이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의 덧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6세, 7세라도 당연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요 흐름을 따라가 주세요. 좀 낯설 수는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생각하던 곱셈 99랑은 조금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요, 곱셈 99로 외우기 전에 익히는 문제집이에요. 익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요 흐름을 따라가 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자, 당연히 20가지의 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곱셈 99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곱셈 99를 해볼 수가 있어요. 1단, 2단은요. 20가지의 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수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숫자와 읽는 방법을 아이가 잘 알 수가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띄어세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띄어세기 결국에는 배수랑도 관련돼 있고 다 곱셈이잖아요. 묶어 세는 거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묶어 세는 것 또한 의미 있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가지고 있는 이런 알갱이들을 이용하여서 아이가 직접 묶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뭉텅이로 있는 어떤 알갱이를 둘씩 묶어 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한 개 낱개가 남네요. 자,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꼭 하나씩만 셀 필요 없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씩도 세어보고, 셋씩도 세어보고, 다섯씩도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오씩도 세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세기를 평상시에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묶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돌 알갱이가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있었어요. 더 있었으니까 더하기죠. 자, 그러면 2개가 더 있었으니까 2개니까 2예요. 더 있으니까 더하기예요. 2개씩 더 있어요. 둘둘둘둘 숫자로는 2 그렸더니 모두 8개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해도 되지만 계속 100번, 1000번 계속 더해서 쓰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나타내자라는 표시가 이런 거죠. 이런 건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 똑같은 숫자는 뭐야? 2야. 그럼 2지. 똑같은 숫자를 몇 번 더했니? 횟수는 몇 번이니? 4번이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8이라는 거 눈으로 보여주시고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들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 없이 식으로만 나와 있어도 아이가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표가 등장을 합니다. 자, 표에서는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구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100가지 수가 적혀 있는 100판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릴브레인 있는 분들, 머긴스 빙고 갖고 계신 분들, 교구 활용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흐름을 타요. 요렇게 하면서 이제 3단도 배우게 되고, 이 흐름으로 계속 이제 천천히 하세요. 11일차, 하루, 요렇게 딱 하루만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요거 딱 하루. 아니면 우리 아이 너무 재밌어 하니까 하루 2장. 근데 아이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1장 또는 2장 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 그리고 나서 요 흐름대로 이제 4단이 또 들어가는데, 자, 이 교재의 이 문제집의 또 큰 장점은요, 복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습을 먼저 해요. 앞에서부터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거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수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4의 단은요, 50가지의 수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띄어세기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또 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색 부분 이미 배웠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4의 단.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흐름으로 쭉쭉쭉쭉 또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5의 단 5씩 띄어세는 거. 자, 그럼 5씩 띄어셀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수 배열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타이핑 하셔가지고 출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팅된 종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종이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는 이렇게 마커를 이용하여서 표시가 가능하니까 아이와 같이 띄어세기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씩 띄어 센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5씩 띄어 센다면 50, 15, 20 이런 식으로 띄어 세기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1에서부터 2씩 띄어 센다. 그러면 1, 2, 1, 2 이렇게 띄어 세는 거. 이런 식으로도 많이 놀아주세요. 색칠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2씩 띄어 센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색칠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색칠을 다 하고 나면은 어떤 규칙성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쉽고 재미있게 느끼면 또 수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활동식으로, 게임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2씩 띄어 세는 수,
잘하면 잘한 만큼 엄마가 점수를 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잘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만 말했을 뿐인데 아이는 점수를 더 얻고 싶어서 열심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칩이나 알갱이 이용하시는 방법들도 좋아요. 이렇게 점수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놓여 있을 때 어떤 규칙성을 느낄 수 있는지. 5단도 마찬가지예요. 5씩 띄어셀 때 이와 같이 오늘 배운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 좀 가려 놓으시고 5씩 띄어세기 잘하면은 잘한 만큼 점수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알갱이들이 나란히 놓인다는 거 아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1의 자리 숫자는 다 5, 다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일씩 커진다는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활동식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판은 출력하셔도 되고요. 이런 코팅된 종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에서 5의 단을 배웠으니까 이제 또 섞여 있는 문제들도 연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섞여 있는 문제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5, 8에 40 바로 나와야 돼요. 5, 8에 했는데 5, 1은 5, 5, 20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기 전에 이건 익히게 하는 거라서 5, 8에 40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천천히 익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외우는 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닐 수 있고요. 2학년 때 닥쳐서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해주시고 익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네요. 2의 단. 이렇게 뒤에도 연습을 좀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너무 예쁘고 좋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도 갖고 계신 L자 파일 혹시 재활용할 수 있으시면 이런 투명한 L자 파일 이용하시면 또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끼워서 마커도 이용하시면 되죠. 아이한테 1은 2, 2, 2, 4 이렇게 순서대로 쓰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엄마가 4, 5 하면 아이가 4, 5를 찾아서 20 5, 2 하면 아이가 찾아서 10 이렇게 놀이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천천히 혼자서 기계식으로 천천히 혼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놀이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커, L자 파일, 마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티슈, 휴지 아니면 마커 지우개로 간단히 잘 지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부분에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따로 책으로 따로 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복습 영상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에는 요 답지에다가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기 전에 얘기해 줄 거 있으시면 미리 복습 영상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이거 옆에 답지 요거 옆에 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2권 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는요. 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건 한원도 대표님만의 이제 노하우거든요. 이 문제, 이 교재는요. 곱셈구구를 이 두 것만 하면은 잘 익힐 수가 있어요. 바꾸어서 곱하는 거. 나중에 중학교 때는 뭐 교환법칙 이렇게 배우는데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어요. 2단을 배우고 4단을 따로 배우고 이렇게 물론 따로따로 다 배워서 기계적으로 외우고 노래식으로 외울 수도 있지만 아이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2 곱하기 4를 안다면 4 곱하기 2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숫자가 바뀌어도 답이 같다, 결과값이 같다라는 거 아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 왼쪽 오른쪽에도 이와 같이 등식으로 이런 식으로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넣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서 다 배웠고요. 앞으로 배울 거고요. 요건 이제 오늘 배우는 색깔. 생각보다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보시다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에 영상을 이용해서 또 높은 단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QR코드 이용하셔서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기준을 이용해요. 여기 지금 접었죠? 여기 있는 접은 손가락을 기준으로 왼쪽은 10의 자리고 여기 오른쪽 요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지금 1의 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9단이거든요. 1, 2, 3 세 번째 손가락을 접었기 때문에 9, 3이에요. 9, 3. 왼쪽은 2죠?
펼친 손가락이 20이고요. 오른쪽은 7개죠? 7이죠? 9, 3, 27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랑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펼쳐서 네 번째니까 9 몇이야? 9, 4. 9, 4는 몇이야? 그러면 왼쪽은 3, 오른쪽은 6, 9, 4, 36. 9, 4, 3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랑 탐색할 수 있게끔 저는 또 이렇게 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손바닥을 스케치북에다가 대게 하시고 본 따서 따라 그리세요. 그리고 오리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양손을 놓고 직접 탐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방법을 알려줬으면 영상도 보여주고 직접 탐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런 것도 이용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구구단은 5세 친구는 이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이 빨라서요. 아이가 100까지 읽고 셀 수 있으면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그런데 그냥 천천히 놀이식으로 좀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구도 좀 사용해 주시고요. 그럼 5세 친구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두어 달 있다가 제가 또 방송할 거거든요. 그때 심화랑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또 라방 참석해 주세요. 완전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기 전에 2학년 때는 막 마냥 외우게 되니까 빨리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하기 전에 고전에 이렇게 덧셈을 통해서 익숙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차분하게 아이가 탐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은 손가락과 편 손가락 이용해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아이랑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7의 단, 8의 단 배우게 되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혼합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 순서대로만 잘 따라가면 우리 아이가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런 L자 파일을 재활용하시면 좋겠죠? 다음에 또 문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처럼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L자 파일 이용하셔서 아이가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뭐 표로 만들어 주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 번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분 걸렸는지, 내일 할 때는 뭐 몇 분 걸렸는지 이렇게 기록을 재개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딱 2권이면 되죠? 자, 그럼 내용으로 보셨다시피 수가 빠른 친구는 감각이 좋고 빠른 친구는 물론 5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의 수를 읽고 세고 쓸 수 있는 친구 고셈이라는 것이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니까 한 자리 수를 더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6세, 7세 해도 되고요. 아직 1, 2학년 친구 중에서 1학년 친구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1학년 친구는 2학년 때 배울 거니까요. 특히 지금 1학년들은요. 그리고 2학년 친구도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이걸로 다시 익힐 수 있게 다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시계와 달력. 자, 시계와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 저는 잘 익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또 교재의 큰 장점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부터 아이와 함께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시각에 대한 얘기라든지 달력 이야기를 재밌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달력을 볼 때에도 문제집에서 탐색을 한번 해보았다면 집에 있는 달력을 가지고도 아이가 직접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작년, 재작년 달력 중에서 이렇게 버리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걸로도 재미있는 놀이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달력들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달력 탐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절 이야기. 자, 빈칸도 자, 이렇게 쓰게 하고 읽는 것도 알려주고 몇 월 며칠인지도 알려주고
어릴 때부터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간다라든지, 선생님이 오신다든지, 친구 집에 놀러를 간다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뭔가 규칙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엄마가 다 일일이 스케줄을 체크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자기 스케줄을 좀 익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낮과 밤이라든지, 뭐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뭐 예를 들어 숫자에서 뭐 긴 바늘이 어디까지 갈 때, 짧은 바늘이 어디 숫자를 가리킬 때까지만 게임하는 거야, 놀이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자극을 해주시고요. 언제는 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야, 이런 식으로 달력을 보면서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자, 요일도 읽는 방법 잘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인지, 어제, 오늘, 내일, 이와 같이 잘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작 바위를 이용하셔서 마커로 해도 되고요. 이와 같이 표를 좀 여러 장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자유롭게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아이가 직접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달력 버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아이가 써보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있는 곳에다가 아이가 직접 달력을 DIY처럼 꾸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력을 꾸밀 수 있는 달력을 이용해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가 날이 많은 달과 적은 달도 아이가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시작하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지난달과 다음 달도 저는 스티커 붙여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꾸미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달력을 좀 아이가 꾸밀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말이나 이런 시간 이용하시면 아빠랑 같이 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력 스티커로 검색하시면 달력 스티커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달력인데요. 요거 지금 이렇게 빈칸에다가 아이가 직접 쓸 수 있게 나와 있는 달력이거든요. 제가 이거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고 뭐 SNS라든지 도치만 카페라든지 후기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네. 아이가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 개념은 정말 달력 개념은 완전 마스터할 수 있어요. 요 재밌는 놀이 하나만 가지고도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요거 제가 선물 드리고 싶으니까 꼭 아이랑 방송 보시고 후기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6일은 무슨 요일이야? 그럼 아이가 이제 수요일. 그러면 아이가 잘 찾았으면 칩도 좀 이렇게 올려놓게 해주시고, 그럼 4월 6일에 내일은 언제니? 그럼 아이가 내일인 7일에다가 또 올려놓게 해주시고, 그럼 4월 6일에 다음 주는 며칠이야? 그럼 아이가 13일인 것도 관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놓게 하시고, 요런 놀이 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말이 있다면 아이랑 같이 주사위로 이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여분의 쌓기나무에다가 네임펜을 좀 이용해서 주사위를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일주 후다. 달이면 이게 여러 장이면 여러 달도 게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5일 후. 뭐 2주 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놀이식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주사위를 이용하면은. 뭐 시계도 마찬가지죠. 몇 시, 몇 분 이런 것도 주사위 이용해서 재미있게 시계 만들기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용해서 뭐 일주 후다. 그러면 1일에 뭐 일주 후다. 그럼 8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주사위를 굴렸어요. 자, 그랬더니 5일 후래요. 그러면 1, 2, 3, 4, 5일 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30일에 먼저 도착하거나 30일에 지나면 이긴다와 같이 게임식으로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지난 달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지난 달력에도 하셔도 되고요. 아이랑 직접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DIY로. 이런 놀이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여러 장 있으면 또 뭐가 좋으냐면은, 예쁜 그림이 있는 경우는 또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뒤에 예쁜 그림이 있어서 퍼즐처럼 맞추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활용하실 때, 놀이식으로 할 때에는 지금
12월이잖아요. 이번 달 달력이거든요. 12월이 오늘이 금요 17일이죠.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31일이 지금 금요일이네요. 자, 그럼 제가 2월 달 달력을 만들고 싶어요. 2월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아이가 이 달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2월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우선은 31일이 지금 12월은 31일이 금요일에 끝났고 그럼 1월 1일은 토요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토요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29일 토요일이잖아요. 월이 되겠네요. 그럼 2월 1일은 화요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요일에다가 아이가 직접 1일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막대처럼 자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줄이 또 이제 바뀌죠.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28일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달력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력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달력 이런 것도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한번 요일도 좀 써보게 하세요. 영어 표시, 한글 표시 이렇게 다 한번 써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시면 버리지 마세요. 요것도 날짜도 좀 찾게 하시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거치대에다가 예쁜 그림도 좀 감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뭐 2월 22일은 어딨어?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뭐 화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집게로도 좀 이렇게 좀 찝어 보시고 이렇게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달력도 집에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세요. 만능 달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림도 좀 감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달력 끝나가는 분들은요. 책 버리지 마세요. 책 절대 버리지 마시고 지난 달력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자, 그리고 시계도 이런 모형 시계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관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계를 관찰하게 하셔야 돼서 혹시라도 집에 고장난 시계가 있으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아이가 좀 보고 관찰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게 고장난 시계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시계바늘도 좀 돌려보게 하시고요. 수도 관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그럼 이 톱니바퀴를 아이가 직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각도 좀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고장난 시계도 버리지 마시고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모형 시계도 아이가 직접 시계바늘을 돌려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수가 1에서 10위까지 있구나. 긴 바늘을 한 바퀴 돌렸더니 짧은 바늘은 한 칸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주사위도 1이다. 그럼 1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사위 굴렸어요. 그러면 6시 30분도 아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사위도 좋죠. 12면체 주사위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빗면이 있으면 빗면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빗면 주사위 있으시면 12시 5분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놀이식으로 활동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지털 숫자를 가지고 한 디지털 시계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도 문제 많이 나와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상어 갖고 계신 분들 상상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상상어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의 정각 배우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흐름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만 너무너무 예쁘게 풀고 싶게 나와 있죠. 올바른 시계도 찾아보게 하고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도 보게 합니다. 짧은 바늘도 직접 그려보게 하고요. 오전과 오후도 알려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아시면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 이런 종이 접시 활용하세요. 그러고 보니 종이 접시도 이렇게 가위집을 내세요. 그리고 예쁜 실이 있으면 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0에서 9까지 쓰시는 거고요. 자, 2단이라면 실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1은 2, 2, 2, 4, 2, 3은 6,
248, 250, 26, 12, 27에 14, 28에 16, 29, 18이라서 이래저래 숫자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나타내면 예쁜 오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일은 4, 4, 28, 4, 3, 12, 4, 4, 16, 4, 5, 20, 4, 6에 24, 4, 7에 28, 4, 8에 32, 4, 9, 36 하잖아요. 이렇게 규칙적으로만 실을 꿰었을 뿐인데 예쁜 별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도 좀 만들게 해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구나 재료는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신 재료들 이용하시거나 상상어 교구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놀이해 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아날로그 시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또는 어디 이렇게 어디 문구사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일회용 접시를 구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도 한번 시계를 만들게 해보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를 만약에 그려본다. 그럼 아이들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그릴 때에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12시가 있으면 마주보는 곳에 6시가 있고요. 피자를 4등분 하듯이 4수로 나누듯이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금을 비슷하게 둘씩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1시, 2시, 4시, 5시, 7시, 8시, 10시, 11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래야지 안정적으로 잘 시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잘 지워지니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아이가 또 지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도 좀 직접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생활계획표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전, 오후까지 알려주시고 이제는 교과서에 디지털 시계도 등장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랑 디지털 시계는 같이 만나야 해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호등을 건널 때에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디지털 숫자는 어디서든 잘 만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시계 만들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종이 접시라든지 투명한 일회용 접시라든지 이용해서 더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스티커라고 적혀 있는데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답지 있잖아요. 여기 답지 있는 데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1권이었고. 자, 이제 2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영상 저장하려면 한 몇 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자, 요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교과서에서 보셨죠? 정각 배웠으면 정각하고도 몇 시 30분 배워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 5단을 몰라도 돼요. 어차피 5씩 커지는 수고 5씩 띄어세기니까요. 5씩 띄어세기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 5분 단위, 그다음에 이제 분 단위로 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읽는 방법들도 잘 나와 있고, 이렇게 흐름 잘 따라가 봐라 이런 것도 있고, 자, 먼저 나중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요. 출발 도착. 3학년 때 배울 법한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잘 풀어놨죠? 몇 분 후 이런 것도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도 이야기해보고 알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생활계획표도 방학이니까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아이가 직접 3학년 지금 예비 4학년이라면 컴퍼스로 그리게 해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리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생활계획표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력을 가지고 큰 달, 작은 달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 우리가 주목 지어서 큰 달, 작은 달 우리가 배우게 되죠.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몇 번째 주, 어제, 오늘, 내일 또 문장제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며칠 전, 며칠 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답지까지. 자, 이렇게 문제집 한번 다 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우리 시계와 달력 오늘 한번 문제집을 통해서 봤고요. 제가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거든요. 2달 정도 있다가 우리 또 만날 거니까 그때 또 더 활용하는 거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는 활동지도 제가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혹시 지금 풀고 있어서 다 풀었다 그럼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가지고 교재 가지고 또 놀이하는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2월까지는 이렇게 공부가 있을 때마다 방법도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고 아주 많이 힘들고 고민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강의 많이 마련했으니까 공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저랑 선미쌤은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어쩌면 이제 실시간 라방에서는 조금 만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제가 열심히 라방 하도록 할게요. 우리 방송 때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치려고 해요. 그 영상을 잘 저장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면서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 영상 보면서 또 다시 공부하시면서 아이들 지도 재미있게 해주시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익혀주세요. 그럼 나중에 두고두고 중학교 때도 유용하거든요. 다 중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두고두고 아이가 잘 수학 능력 향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마칠게요. 꼭 복습하시고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라방 2월까지는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주 만나요. 이 주제 시계와 달려 구구단은 2달 있다가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공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픈이에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